네, 방금 소개받은 진행 리서치 지용근입니다. 저는 기독교 조사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해왔었고요. 조사 통계 쪽으로는 한 30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독교 통계 쪽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하면서 기독교 통계 쪽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미디어로 소통하는, 미디어는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하고 소통하느냐인데, 제가 오늘 팜플렛을 한번 유인물을 쭉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중심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20분 정도 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쭉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미디어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은 교회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30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지금 20분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때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쪽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가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바일 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마다 한국갤럽하고 해서 5,000명 대상으로 해서 대면 면접 조사를 해서 그 미디어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미디어 관련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가장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언론이나 저희 업계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용률을 보니까 TV가 93%고 모바일이 87%, 그다음에 메신저 서비스가 82, 그다음에 SNS가 50 이렇게 돼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적을 것 같은, 왜 저거밖에 안 되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한 3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들이 굉장히 낮죠. 21, 라디오가 21, 종이신문이 18, 저 열동률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미디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종이신문이나 잡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이용률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쭉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하락세죠, 그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 분홍색 종이신문, 저 숫자가 열동률이에요. 열동률은 이제 하루 종이신문 이제 내가 그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옆에 무슨 자기가 나가는 회사에서 본다든지, 하여튼 열동률 기준으로 하면 18%인데 오른쪽에 괄호로 10%는 뭐냐면 집에서 돈 내고 보는 구독률이에요. 제가 81학번인데 제가 이제 회사 딱 들어갔을 때가 88년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신문 가구 구독률이 뭐 한 60-70% 이상이 됐었죠. 계속 줄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디오도 계속 줄긴 하는데 그래도 한 20% 안팎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신문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메신저 서비스 인데, 메신저 서비스는 2016년부터 쟀는데 일단 모바일 인터넷이 2011년도에는 37% 정도 이용률을 보이다 2018년도 작년에는 87%, 그다음에 메신저 카톡 같은 경우가 한 82%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한 8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80% 이상 정도 되면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 이용 시간입니다. TV는 절대 불변이에요. 계속 안 바뀌는데 TV는 그래도 조금 약간 그래도 약화되긴 했지만 이용 시간을 보니까 2016년도에 하루 평균 150분을 보다가 2018년도에는 137분,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 16분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그 모바일 인터넷하고 TV 인터넷만 보면 PC 인터넷 같이 보면은 인터넷 비율이 2018년도에 131분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같으면 90분 하루에 그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우스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그 리서치 업종에서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의 각 인더스트리별로 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아? 또는 문재인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어느 그룹이냐? 목사님들 그룹이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해서 과거에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딱 갤럽에 입사했을 때는 어땠냐면, 그때는요 연령별 변수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 변수, 특히 원적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고향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막 그런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에 따라서 지역 변수가 굉장히 커는데, 지금은요 연령 변수가 가장 커요. 예컨대 동성애다 그러면 신앙이 강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신앙이 약하거나 진보적이면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변수보다 연령 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더라도 연령이 높으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인식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연령 변수가 굉장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모든 사회 현상을 딱 그 영향 변수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은 연령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연령별로 한번 보시죠. TV 같으면 60대 이상이 98%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4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미디어 교회 앞부분 영상에서 이렇게 수치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그 수치하고 이 수치는 약간 틀립니다. 네. 그런데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는 20대, 30대는 100% 다 보고 있고, 40대 98, 50대까지 93, 그리고 60대 이상만 한 56%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신저 서비스는 50대까지 87, 뭐 거의 다 보고 있고, 60대 이상은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지금 유튜브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유튜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조사는 대면 조사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엄격한 조사 방법론에 의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 30대가 한 64, 30대가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털 사이트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6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봐도 20대는 포털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3.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3명 정도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고 보고 있고, 60대 이상은 그래도 한 45% 정도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모바일,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언론재단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하나의 모델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모바일 인터넷 그 여론 의존도 점유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모바일을 더 의존하는지, PC 인터넷을 더 의지하는지, 소셜 미디어를 더 의지하는지,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2015년도 보실까요? TV 의존율이 48%였어요. 근데 2018년도 3년 사이에 TV 의존율이 39로 줄어들었고요. 모바일 쪽이 2015년도가 25%였는데 2018년도에는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쭉쭉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얘기하기를, 지금 올해가 2019년인데 내년이면 바뀔 거라고 봐요. 내년이면 이제는 그야말로 모바일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한국 사회 모바일 시대의 원년이다, 이렇게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미디어 쪽 관련된 분들이신데, 이걸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뉴스 보도 관련해서 언론의 개선사항이 뭐냐? 언론인들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교인하고요 언론인하고 신뢰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언론인들 신뢰도가 높지만 계속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소위 해서 가짜 뉴스라는, 페이크 뉴스라는 것 때문에. 요즘 또 하나는 보수 정권 있을 때 사회 갈등 지수하고요,
진보 정권 하에서의 사회 갈등 지수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진보 정권이 그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아마도 대체로 보수적인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국가를 끌고 가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는 지금 진보 정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되고 갈등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죠. 뉴스 보도 관련 언론의 개선 사항이 왜곡 또 허위 보도가 35%, 그다음에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가 31,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27.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 아주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20, 3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한 50대 이상의 그 고령층들은요 지금 언론이 다 지금 지보 정권 수하에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직업별 신뢰도인데 교육자가 3.1%로 가장 높죠. 우리나라에서요 모든 직업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군이 어디냐면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제일 높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언론인이 이게 지금 5점 척도인데 우리가 보통 5점 척도에서 그럼 5점 척도니까 5점이 매우 만족, 1점이 가장 불만족이에요. 그럼 이제 3점이 보통이에요. 그러면은요 한국인들은 미국인하고 똑같이 5점 척도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생각들이 좀 다르세요. 뭐냐면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보통이라 평가하는 거는 부정적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이런 조사 통계 자료가 나오면 5점 척도에서 만약에 평균이 3.0이다. 이건 부정적인 평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저희 업계에서 보는 보통의 긍정적인 점수가 3.75점으로 보고 있어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교육자가 신뢰도가 제일 높지만 3.7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가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하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가 그 사회의 신뢰도를 재는 척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한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이게 잘 안 믿거든요. 우리나라. 그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인이 2.7점 순위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신뢰하는 집단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건데 트렌드 모니터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미디어 하면 떠올리는 대상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TV가 61. 근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거는 20대 연령층에서는요 유튜브를 40%까지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40%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미디어라고 좀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 한번 보실래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른 매체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가 58% 우리 국민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보거나 듣는다가 51%. 저도 뉴스를 전 신문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기부에서 분석 모델 하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해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해서 그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용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현저성.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폰을 좀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는 이용 조절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과위험군이라고, 그래서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했는데 유아동이 21%, 청소년이 29%.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생들이 10명 중에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니까 아마 분명히 이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뭐 18%, 60대 14%인데 다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보니까 중학생이 한 34%니까 3명 중에 1명꼴. 가난안 교인 아시죠? 가난안 교인,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한테 가난한 대학생이죠. 언제 떠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가장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중등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데이터는 좀 한번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트렌드 모니터 데이터인데, 요즘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85. 나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뉴스를 무턱대고 믿지 않는 편이다. 81.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네. 나는 의심 가는 뉴스는 습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팩트 체크하는 거죠. 그게 59%. 그 다음에 나는 미디어의 뉴스보다 나의 잘 아는 지인이 전달하는 뉴스를 더 신뢰한다. 아니다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긍정이 18%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계속 퍼나르는 어떤 글이나 기사가 제 카톡에 왔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고요. 잘 아는 지인의 카톡이나 SNS 통해 전달받은 뉴스를 믿을 수 있다도 12%.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미디어 뉴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건 요즘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보가 오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특히 통계 숫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아까 뭐 30%다 40%다 그러면 그렇게 아나운스먼트 그렇게 나레이션이 딱 얘기하지만 진짜일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미디어 팀은 반드시 하셔야 할 게 뭐냐면 통계 숫자가 나오든 어떤 정보가 나오든 근거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돼요. 근거를, 리소스를. 이거 없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신 거예요. 근거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그래야 이걸 보는 사람이 잠시 보더라도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 전반적으로 미디어 불신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입소스 코리아라는 리서치 펌인데 그 매주마다 이렇게 이슈 리포트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27개국을 조사한 데이터인데 한국 데이터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건 지금 이제 한국 데이터입니다. 신문 잡지를 신뢰한다가 42, 신뢰하지 않는다가 52, TV 라디오가 45, 49, 신뢰하지 않는다가 불신이 49.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할 건 뭐냐면 TV 신문이나 뭐 TV나 신문보다 온라인 뉴스나 플랫폼이 신뢰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양산하니까 그게 신뢰하지 않는다가 61%니까 이제 전 오늘 이제 만나교회에서 미디어 뉴스를 미디어를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점점 만나교회를 쫓아가는 교회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교회 미디어가 굉장히 막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스피드하게 또 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거요. 여기 걸릴 거예요. 교회 미디어 팀이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데, 전 세계 27개국 평균을 보니까 온라인 뉴스 플랫폼 보십시오. 신뢰도가 45인데 한국은 33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은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고 있고 또 안 믿고 불신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문화로 좀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통로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문 잡지가 51%, TV 라디오가 49%, 온라인 뉴스 플랫폼은 71%.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나 플랫폼이나 이런 매체들이 이런 뉴스가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가 71%니까 뭐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식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관련 미디어 이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많이 발표는 안 돼서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지난 1년, 이건 지금 한목협이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큰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지난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나 설교 들은 경험이 있다. 개신교인 대상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출석하든 안 하든 이렇게 질문했더니 있다가 2012년도에 28%인데 2017년에는 무려 44% 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나 설교를 듣는데, 근데 이제 제 아는 친구는
이찬성 수사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면서 이찬성 수사님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건 뭐냐, 60대 이상이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신앙적으로도 좀 신앙 깊이가 깊을수록 또 교회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런 매체 이용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5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를 출석 안 하고 이제 이런 미디어가 있으니까, 매체가 있으니까 교회 출석하는 대신에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가 22%니까, 그런 재밌는 건 2012년도엔 16%인데 17년에는 22%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 아까 목사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미디어의 양면적인, 저는 오늘 양면적인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는 넌 크리스찬들 또는 가난한 교인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이런 영상물을 주고, 왜냐하면 영상이 훨씬 집중도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선교적인 액티비티가 분명히 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 안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조금만 바쁘거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냐면 나홀로 문화 있잖아요. 나홀로 문화. 이게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혼영, 뭐 혼술, 혼밥, 혼자 하는 게 누구한테 터치도 안 받고 이런 거와 연계가 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이번에 이제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집에서 방송으로 들어도 괜찮다. 이건 크리스찬들한테 물은 거예요. 방송 매체를 통한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인데, 집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들어도 된다가 2004년도엔 11%, 오른쪽 바입니다. 2012년도에 14였는데 2017년에 27%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2004년, 2008년이잖아요. 8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는데 2012년도에서는 2017년까지가 쭉 올랐죠. 14에서 27까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는요, 요 한 10년 새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에서 방송을 들어도 괜찮다가 20대가 높죠. 38%.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이러면 행동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 인식에서 행동으로 바뀌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방송을, 크리스찬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암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지난 개신교인의 신앙 매체 접촉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접촉한 신앙 매체를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7년 그래프인데 어떠세요? 5년 사이에 다 올랐죠. 기독교 TV 방송도 접촉도가 늘고, 라디오 방송도 늘고, 기독교 관련 서적도 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는 뭐 3%도 17%까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은 더 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안 성도인데요. 가난안 성도가 지금 한목캡 데이터로 보면은 23% 잡혀 있어요. 2017년도 데이터로 23% 잡혀 있고요. 지금 유럽 같으면은요, 유럽의 퓨 리서치에서 유럽에 한 2만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유럽의 종교 인구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70% 돼요. 유럽이. 그런데 기독교 인구 중에서 가난한 교인이 70%예요. 그러니까 30%만 처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재고 있거든요. 가난한 교인이 지금 한 25%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더 뭐 그렇게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 경험률을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온라인 모바일 예배를 그래도 드린 사람이 20%, 기독교 TV 예배를 본 사람이 20%, 라디오 예배가 17%, 화상통화 예배가 12% 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 의향률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건 좀 더 높겠죠. 온라인 모바일 예배가 26, 27.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드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교인들을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접촉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이 매체예요. 이제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개신교인들한테 교회 활동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로를 보니까 이것도 인터넷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과 기독교에 대한 것들은 인터넷 뉴스가 2012년도 5에서 17년도 23%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개신교인들한테 기독교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크리스찬들이고 여기 넌 크리스찬들한테 지금 이 테이블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비개신교인들이 기독교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선교 프로그램 접촉도가 2012년도에 10%에서 2017년도에 30%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기독교 방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방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저 오른쪽 표예요. 접촉 후에 비개신교인 대상, 비개신교인들한테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통해서 예배 선교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부감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2017년 걸 보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가 더 높죠. 물론 이제 2012년보다 내려갔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가 57%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었다가 43명이니까 만약에 1대1로 대면 전도하면 되게 거부감이 심한데 이건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봤습니다. 그럼 이런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연령별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50대하고 60대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뭐 그래도 뭐 3, 40, 50% 되는데 50대 이상은 거의 70% 안팎이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기독교 매체의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자 이런 얘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모바일 문화라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모바일 원년 시대다 그러면은 모바일 문화하고 그다음 나홀로 문화의 반작용으로 교회 예배 출석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제 느낌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왼쪽 그래프 볼게요. 나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나 혼자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80%.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계획하고 쇼핑하고 싶다. 83. 누구랑 안 가고, 같이 안 가고. 근데 혼자 영화 보는 거 왜 보십니까? 그랬더니 혼자 조용히 즐기고 싶어서 57.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내 마음대로 혼자 듣고 싶어서. 소형교회 중소 한 100명 이하의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저희가 이제 목회자 조사를 하니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 설교 말고 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혼자 즐기고 싶어서 또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데이터를, 기독교 관련한 데이터를 갖고 왔냐면 이게 기독교하고도 분명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2020년에는 미디어로서 모바일이 TV 이용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국 사회 모바일 미디어 시대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호 연결성, 개인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니까 모바일 미디어 시대하고 그다음에 나홀로 문화라는 게 있어. 이제는 나홀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20,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교회 예배 참석이 조금씩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바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향후 크리스천 중에서 모바일로 예배하고 모바일로 설교 듣고 모바일로 교제하고 모바일로 교회 관련 정보를 찾는 소위 모바일 크리스찬이 점점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임. 한국교회 대응은 아래 푸른색 교회 관련 각종 동영상 유튜브, 아까 뭐 목사님 교회에서 다 하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연계시키는데 뭐 설교나 설교 관련 정보, 행사 영상, 재밌고 유익한 영상, 교육 훈련 영상들 다 같이 연계시킬 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 이제 분명히 교회 미디어도 어느 순간에 가짜 뉴스하고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응하면서 가셔야겠다. 그래서 영상 제작 시 특정 정보 관련 출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이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조사 통계를 하면서 기독교 조사를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목사님들 그룹의 세미나를 갔었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어느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셔요. 근데 강의 때 뭐라냐면 우리나라 대학교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대학생들 캠퍼스 보그마가 크리스찬 비율이 5%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 그거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그런 가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러 오피니언 리더층들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포협에서 대학생 크리스찬 비율을 정확하게 가정재고 있고, 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지난 2017년 데이터로 15%예요. 15%.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 대학생 중에서 가난 대학생들이 한 35%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도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이라도 10%는 넘죠, 물론. 근데 5%라고 얘기하면 더 위기감을 조장시키고, 이건 가짜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기독교 매체들, 우리 지금 각 교회에서 기독교 정보 계속 유튜브도 만드시고만 그럴 텐데, 이런 가짜 정보하고 싸워야 되셨는데,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진짜 맞는지를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 아까 제 말씀대로 가난 성도가, 이제 그 가난 성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20에서 25%가 지금 기독교 매체를 남모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매체들이 가난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 사실 오늘 목사님 오신 줄 모르고 제가 이걸 꺼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 패널로 가서 이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걸 갖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문제에 관해서 입장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걸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좀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중에 저는 그 노트팔을 쓰는데, 목사님 설교를 노트로 이렇게 막 메모를 해요. 메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또 뭐 내가 그냥 그 핸드폰 보는 게 아닌가, 이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긴가 아닌가가 아니라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럼 순간적으로 제가 주석을 들어가서 그걸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막 자기 집중 안 하시고 막 핸드폰 보는 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에서, 물론 각 개교회별로도 입장 좀 정리가 돼야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토론해보고 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